안녕하세요, 부동산 여러분입니다. 현재 제가 운영하는 SNS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질문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질문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각각의 이제 그 많은 질문 중에 하나에 속하지만 그 질문들을 하나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카테고리 안에 이제 하나씩 넣다 보면 뚜렷한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정 카테고리는 유난히 이제 많은 질문이 이제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해보면 결국은 일반인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이다라고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영상을 제작 중인데요. 그 테마는 어떤 테마냐면 세금, 부동산 세금, 그 중에서도 양도세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양도세가 내가 이제 보유한 부동산이 양도세가 비과세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비과세가 안 된다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팔아야 양도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주택이 아니라 뭐 기타 부동산을 소유 중인데 이 부동산은 도대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길이 없느냐 혹은 뭐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각 부동산별로, 주택뿐만이 아니라 각 부동산별로 원칙은 이 기타 부동산은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이 없지만 제가 본질을 이해시켜드리고 이 본질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동산이 이 본질에 대입을 했을 때 결국은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를 제가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각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좀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주택인데요. 근데 사실 1주택자가 이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사실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국민 상식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과연 어떻게 하면 이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 이제 이걸 이제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역시 토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약 2주 전에 제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는 초꿀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제가 약 한 6분간에 걸쳐서 제가 토지 역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토지 양도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상가인데요. 상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신도시나 아니면 막 아파트 상가처럼 이렇게 이제 그 각 칸별로 이제 개인 소유가 나눠져 있는 그런 상가들 말하는데요. 그런 상가들은 사실 이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현행법상 그런 상가는 사실상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외로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상가를 말한다면 어디 뭐 서울 대학로나 아니면 뭐 종로 아니면 뭐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를 가보면 왜 그런 건물들 많죠. 그 토지 위에, 근데 개별적인 토지 위에 한 3층 혹은 4층 정도의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뭐 꼭대기는 이제 주인이 이제 뭐 주택으로서 이렇게 살고 그 바로 아래층부터 1층까지는 이제 상가로 쭉 이렇게 뭐 용도를 허가를 받아서 이제 임대를 주는 그런 형태의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는 이 토지 포함해서 이 상가 건물이랑 토지까지 모두 이제 한 사람의 소유로, 그래서 이제 매도를 할 때도 통으로 다 같이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 주택 한 칸에 비밀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은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원래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통상가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주택이 열세가 돼야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상가 건물이 서 있는데 이 그 땅이 100평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평짜리 건물이 한 3층이 지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층 3층은 이제 주인이 주택으로 용도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거주하고 있고요. 2층과 1층은 뭐 상가 이제 임대를 준 형태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이제 따로 이제 주택을 보유한 것은 없고 이 주택만 보유 중인데, 그리고 2년 이상을 보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택은 한 층이 20평이죠. 그리고 땅은 100평이죠.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의 5배,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주택의 10배까지 이 토지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이제 상가주택은 도시지역에 거의 대부분 지어져 있겠죠. 그러면은 주택 면적의 총 5배인데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이 총 20평이죠. 그러면 20평을 20평에 5배는 100평이죠. 밑에 토지 역시 100평이기 때문에 이 토지 포함, 상가 포함, 주택까지 다 포함해서 이 통으로 자기가 1주택자이고 이걸 2년 이상 보유를 했다면 이걸 통으로 매도할 경우에는 결국 주택으로 간주를 받아서 이 상가는 결국은 양도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이나 아니면 아파트 분양권 역시도 이제 그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그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본인이 이것만 소유하고 있고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입주권과 분양권은 아무리 길게 보유를 해도 양도세는 절대 비과세 되는 경우는 없다는 점, 이거 먼저 알아두시고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 비과세를 논하려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 입주권, 분양권이라고 말을 하지 입주주택, 분양주택이라고는 말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공식적인 표기법도 그렇게 표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 말은 곧 이 두 가지 경우 다 언젠가는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져서 이제 주택이 될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엄연한 주택은 아니고 하나의 권리이다. 그래서 그 권리라는 것을 엄연하게 표시해주기 위해서 입주권, 분양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 다 결국은 주택이 되는 그 시점이 돼야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 준공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원래부터 그 이제 재개발 지역에 살아서 구역 내에 살아서 원래부터 조합원이었거나 입주권 자체를 사서 내가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기간이 얼마가 되건 비과세는 안 되지만 보유기간이 만약에 2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결국 준공일이 되면 그 2년 초과분을 인정을 받아서 준공과 동시에 결국은 주택을 인정을 받아서 그때 매도를 하면 입주권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분양권은 조금 체계가 다른데요. 분양권은 이제 준공이 됐다 그래서 바로 이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진 않고 이제 오히려 조금 불리해지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준공 때까지 기다리면 준공 때부터는 그러니까 준공 이전은 그냥 일반 기타 부동산 세금 체계를 따르고요. 이제 준공일 이후부터는 다시 주택의 세금 체계를 적용받아서 그때부터 보유기간이 다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에 10년을 물론 분양권이 10년을 보유하는 경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10년을 나는 분양권을 10년을 보유했는데 준공이 되고 나서 1년 뒤에 팔면 총 11년을 보유했지만 결국은 나는 주택을 1년밖에 보유하지 않은 것이 돼서 40%의 세금을 양도세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으시면 1년 더 보유를 해서 총 12년을 채우게 되면 결국은 2년을 초과해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결국은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제 꼼꼼히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 설명만으로도 분명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결국은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각자가 보유하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제가 밑에 이제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맞춤형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